얘들 보면은 이거 상반기 때 좀 강했잖아요. 2월달, 뭐 3월달 눌렸다가 4월달 또 튀었잖아요. 3, 4월에 강했던 종목에 주목을 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한번 시세 나고 바이올이 떴잖아요. 이렇게 보라색, 노란색 다 떴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매도를 치란 얘기예요. 결국에 바로 쭉쭉 가는 거 힘들다. 쉬었다 갈 거다. 그래서 요거 쉬었다네요. 이렇게 쉬었다가 그다음에 올리 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궁금해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노란 시그널 떠가지고 59,900원에 20% 팔았는데 그 물량 다시 채울 겁니다. 언제? 이 정도 적정선에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 다시 간다고. 플래티넘 개거든요. 이번 여름에 하락이 나와도 해치가 될 수가 있어요. 얘네만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9% 올라갔던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제 하루 쉬니까 너무나도 오래 쉰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5월에 대박 나시라고 빨간색 티셔츠로 바꿔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빨갛게 물들기를, 또 상한가 많이 맞는 5월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4월 말쯤 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셀인 메이.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이 22년 그리고 21년 20년도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23년 들어서 3월 말쯤이 되더니 이 5월에는 우리 현금을 좀 많이 만들자. 물론 저도 3월 말에는 이제 FOMC 전망이나 이런 걸 보고서 5월에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싶습니다. 이 랠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의 포지션은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랠리가 3월 말에 끝나고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다른 종목들의 랠리가 이어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4월을 거쳐오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린 게 여러분, 타임테이블이 조금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영상 중에 세력은 다 생각이 있구나. 세력형들은 이미 4월에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5월까지, 늦어도 6월 FOMC까지도 한번 랠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의도가 녹아 있구나. 이런 거를 가지고 4월에 2차 전지를 끝까지 땡겨서 해먹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리를 자극하죠. 왠지 팔아야 될 것 같고, 5월엔 하락할 것 같고, 5월엔 빠질 것 같고, 뭔가 5월에 팔았다가 뭐 10월에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10월에 돌아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설사 5월에 팔았다고 해도 10월에 돌아온다? 아니요. 5월에 팔면은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챙긴 게 없거든요. 5월에 지금 팔면서 뭐 2차전지 들고서 팔았어. 그럼 10월에 올 수 있어요. 왜냐면 5월에 챙긴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22년 폭락장 맞고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이 박살나 있는 상태예요. 힘들게 복구를 해서 자르면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물려있으면 애초에 5월에 팔라고 해도 안 파시겠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어도 10월에 돌아온다? 글쎄요. 10월 달에 과연 지금 위치에서의 가격의 주식들을, 좋은 주식들을 우리가 매매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5월에 대한 정형화를 따라가지 말자. 지금 우리는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5 FOMC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0.25bp, 즉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데 6월에 한 번 더 올릴지 몰라. 이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안 올릴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동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 동결 기대감에 대한 랠리가 5월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FOMC로 다가갈수록 어떤 게 화두가 될 거냐면, 그래서 동결 몇 번 할 거야?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건데? 요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봐야 하는데, 그거는 6월이 넘어가 봐야 아는 얘기예요. 6월 중순에 있거든요, FOMC가.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2차 전지를 보면 알아요. 이 친구들이 5월달 내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쪽에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이 너무 못 갔어요. 지수 왜곡 현상이 너무 강한데 오늘 지수 왜곡 현상을 해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티 입고 왔잖아요. 자, 일단은 이거 어제 남겨드린 이야기인데 뭐 오늘까지는 편하게 보시라. 오늘 뭐 이렇게 당연히 올라가겠죠. 미국이 우리가 쉬는 동안 많이 올랐고, 미국도 지금 나스닥이 12,250B 이거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아마 오늘 좀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장도 뭐 일단은 미국장이나 뭐 글로벌 증시, 뭐 니케이나 대만 전부 다 증시가 좋았거든요. 그런 거 반영해서 오늘은 좀 편하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았고,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는 좀 더 관망세로 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5월 5일이 또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약간 좀 쉬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총 상위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수를 떠받치는 주식들은 좀 쉬는 흐름을 보이고 오늘은 개별주정이나 아니면 소형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FOMC 결과를 보고 우리나라 목요일 날 아침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 FOMC 결과가 요때 조금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뭐 주말 내내나 다음 주 뭐 월요일 초까지도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도 5월 달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4월에 웬만큼 다 녹아났어요. 지금 4월에 사실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조정이 나올 때 왜 조정이 나왔나라고 하면 물음표 나와요. 사실 그냥 조정 나온 이유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냥 뭐 그렇다고 에코프로 형제들이 엄청 빠진 것도 아니고 2차전지 다른 주식들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잘 쉬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락이 났다가 이제 연휴가 있으니 뭐 갭하락이 빠지든 갭상승이 나오든 이렇게 방향이 잡힌데 그걸 보고 판단하자고 지난주 금요일에 리뷰를 드렸죠. 근데 오늘 갭상승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음봉 옆에 붙이면서 조금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좀 부러지기보다는 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이거 지금 JP 모건에서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권 리스크는 조금 가라앉았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뭐 SVB, CS, 그다음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4, 5,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터져버리면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CS도 자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서 인수해갖고 뭐 SVB도 미국에서 막아줬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JP 모건이 먹어줬고 언제까지 공룡들이 다 이걸 치워주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은행권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금융권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SVB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게 처음에 문제가 아니다. 한 두세 달 뒤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거든요. 추후에 다음 달이나 6월 달이나 7월 달에 이런 문제들이 또 발견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경계감을 좀 가집시다. 그게 경계가 갖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요. 이야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5월에는 지금까지 업종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 결국에 뭐냐면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일단 5월 말까지. 이거 보고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2차 전지에서 수급 교환이 일단 일어나는데 다른 섹터로의 랠리가 나오는지 랠리가 나온다면 5월 말부터는 비중을 옮겨 타야 됩니다. 어디로?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 드렸던 대형주 위주의 게임, 조선, 원전,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또 넘겨놓을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일단은 5월 달에는 우리 랠리를 즐겨보자. 수익률 게임 찍어보자.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3, 4월 달에 수익률이 안 잡히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이러면 이거 포트폴리오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3월, 4월에 랠리 나왔던 애들이 코스닥 지수가 눌리면서 좀 쉬었거든요. 근데 이 쉬는 흐름 이후에 이제 과열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다시 가지 바닥에 기고 있던 애들이 빵 튄다? 이럴 확률이 많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3, 4월에 튀었던 놈들이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바이오니아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약간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줬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차트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흐름 보면은 평소 같았으면은 코스닥 지수가 1.5% 올랐어요. 우리 1200개 종목 오른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2023년 들어서 1.5% 지수가 올랐는데 1200개 오른 건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하락 종목이 280개밖에 안 돼요. 그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 뭐냐? 시총 상위주가 조금 약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코스닥 150 종목들 그러니까 그냥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닥 150을 구성한 종목들이 좀 더 약세를 보였고 기타 서비스 종목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반도체나 전기전자 그러니까 즉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구나 좀 이렇게 유출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도 0.84 올랐는데 650개 오르고 227개가 빠졌어요. 그럼 이거 뭘까요? 코스피도 시총 상위주보다는 코스피 내에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보였다. 이거 왜? 계속해서 휴장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지금은 5월에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그런 시즌이에요. 제가 3월 말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린 게 있는데 뭐였죠? 1분기에서 이제 2분기로 넘어간다. 기간에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걸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4월에는 특별하게 포트폴리오가 바뀐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4월에 차익을 하고 윈도우 드레싱도 진하게 났거든요. 그럼 5월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시면은
시장이 올리든 눌리든 우리 시장은 개인이 털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반등이 나오든 반등이 나오다 눌리든 시장이 땡겨지든 개인이 털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근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에서 5천억 빠졌고요. 코스닥에서 2천억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은 여러분 가족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달. 그렇기 때문에 돈 나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약간 이번 달에 또 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팔아야지 뭐 매도 대금 다 대출하지 않는 이상 플러스 2일. 즉 목요일날 현금을 쓰실 분들은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걸 이용해서 시장이 땡겨졌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인데 지금 괜히 2천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에서 500억을 외국인이 팔았고 또 에코프로 BM에서도 500억을 팔았어요. 그럼 두 개 하면 1000억이에요. 근데 이 1000억을 개인이 샀거든요. 에코프로 형제를.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은 2000억 플러스 에코프로에서 나오는 금액 1000억. 즉 3000억을 코스닥에서 쇼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쇼핑했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에코프로에서 나온 돈이 지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서 나온 외국인의 돈이 오늘 이동한 날이다. 왜냐면 에코프로에서 1000억이나 팔았는데 순매수, 코스닥의 순매수는 2000억이나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3000억 매수가 된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런 걸로 좀 수급 이동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를 대놓고 좀 사겠다고 선물까지 땡기면서 말아 올렸죠. 심지어 선물도 올렸는데 선물까지 양매수가 들었어요. 기관도 새로운 포트폴리오 짜느라고 이렇게 땡겼죠. 그리고 외국인도 진즉에 코스피를 올려가지고 지수 견인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520까지 안착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는 한 2700까지는 조금 노려보고 있어요. 한번 찍으러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가면은 좀 더 상향할지 어떨지는 일단 2700까지 보자. 2700 콕 찍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초보입니다. 그건요. 증권사들도 그래서 밴딩을 정해놓는 거예요. 2700까지 가서 여기까지는 길이 보이니 이 길을 갔으면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탐색을 하자. 여행을 하는 방법도 뭐 1일차부터 10일차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여행 일정을 다 짜놓는데 뭐 1일차부터 5일차를 짜놓고 6일차부터 일정은 뭐 여행하는 동안 1일에서 5일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6일차 이후에 일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으로 따져서. 그래서 뭐 옵션 시장도 뭐 특이한 상황은 없었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보면은 이렇게 1위부터 5위는 조금 쉬는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뭐 엔터주 오늘 JYP가 시총이 3.3조가 되면서 와 코스닥의 7위까지 올랐습니다. JYP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 JYP는 지금 미국에서 미국발 트와이스 미국에서 데뷔를 목적으로 하는 다국가 지금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이돌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조금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게임주 좀 좋았어요. 그리고 엔터주 정도가 좋았죠. 제가 게임 엔터가 조금 너무 눌려 있는데 이 게임 엔터를 좀 주목하자고 했어요. 결국에는 뭐다? BBIG라고. 근데 지금 바이오도 한번 사이클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뭐 배터리 강했고 반도체도 맨 처음 바이오보다 먼저 한번 튄 게 있었고 게임주는 너무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주가 가는 겁니다. 뭐 게임주 모멘텀만 엄청 좋다 이런 거 아니고요. 게임주가 지금 갈 자리기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약바이오를 좀 눌렸어요. 근데 좀 페이크 같았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로 개인들 꼬셔야 돼가지고 2차전지에 기가 막히게 꼬셔졌죠 사실은. 왜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바이오테크가 우리가 쉬는 동안 내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 바이오테크가 눌릴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수급을 뺏기더라도 미국이 이 정도 땡겨놨으면 우리 시장도 눌리다가도 올라옵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아침에서 이거 보고서 야수의 심장으로 제약바이오 한번 잡아볼만 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도 튀었는데 환율 좀 지금 제가 1300원 이상에서 조금 조심하자고 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바의 상승이기 때문에 요거 너무 지금 아직 의미 가지기 좀 힘들다. 왜냐면 빅스도 지금 움직이는 게 없고 또 비트코인 제가 위원장은 선호 심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은행권 리스크. 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JP 모건이 인수하면서 악재 해소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리스크, 은행권. 그래가지고 가상화폐가 이 은행권 리스크의 대체제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다시 퍼스트 리퍼블릭 쪽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권으로 좀 돈이 들어간다. 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거 뭐냐면요. 그 프로젝트 TL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NC가 지금 여기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
테스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슬슬 이 스로넨 리버티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시킬 그런 준비가 거의 막바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NC소프트는 이 프로젝트 TL이란 게임을 올해 내에는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식은 선반영이잖아요. NC가 이게 어쩌면 마지막 누르기가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차트 요만큼 이제 공간 두고 땡겨왔는데 기간이 붙었잖아요. 외국인도 사실상 주가가 빠지는 동안 외국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조금 던진 거 오늘 금방 회수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번 여름에 뭐라고요? 대형 게임 주라고, 노선 주라고, 원전이라고. 요거 지금 제가 대놓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번 여름에는 이겁니다. 일단 5월은 모르겠어요. 5월은 좀 더 이 친구들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그런 종목들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이렇게 좀 시장이 눌릴 것 같을 때는 이런 쪽으로 좀 회피를 하는 그런 게 좋을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냥 대놓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크래프톤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심지어 코스피 지수가 눌릴 때도 크래프톤은 그냥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줬습니다. 크래프톤도 상장하고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자기 가치 찾으러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네오이즈 홀딩스 다 괜찮았고요. 위메이드는 지난주에 움직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위메이드 오늘 좀 쉬는 흐름 보였고 넥슨 게임즈 뭐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게임즈 좀 나쁘지 않았고 엔터는 제가 YG 엔터 최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잡고 있지는 않는데 언제든 좋은 자리가 오면은 뭐 YG 엔터 이렇게 추세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YG 엔터는 언제든지 잡아도 이상하지 않다 알파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어디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여기서 요 영상 보시면은 제가 종목 거의 다 뽑아 드렸습니다. 요거만 보셔도 아마 알토란 같은 여러분이 모르는 종목들까지 많이 배우시고 알게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과연 여타 다른 유튜버들한테 유료로 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맨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안 가고 있는 거 그냥 차근차근 모으세요. 부동산은 몇 년씩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3년 보고 부동산 사신다면서요. 근데 주식은 왜 3개월도 못 기다리냐고. 주식도 부동산처럼 하면 벌 텐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미디어 쪽도 나쁘지 않았다. 좀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엔터 쪽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뭐 월급합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종목이 별로 없죠. 이런 걸 봤을 때 1.5% 올랐는데 요 정도 붉은기를 보인다고 하면은 대형주보다는 좀 소형주가 올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주를 구성하는 뭐 이쪽, 뭐 요쪽 이렇게 보면은 뭐 재밌는 흐름 별로 없었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상위주들도 조금 쉬는 흐름 이런 거 보였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오늘 시장이 주인공이 이제 제약바이오나 뭐 2차전지 반도체 이쪽이 아니라 반도체도 오늘 그냥 그렇지 쉬는 흐름 보였잖아요. 뭐 이쪽에 디자인하우스나 좀 강했고 그러니까 오늘 엔터주 강했지 게임주 강했지 그리고 AI 로봇 메타버스 저는 요거 세 개 중에서는 얘는 꽝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올해 못 가요. 이거 로봇 아닙니다. 올해 그나마 얘네는 좀 반등할 것 같고 얘네가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료기기 미쳐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좀 의료기기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전광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벌써 오늘 시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을 업종마다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게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갈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오늘은 지수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전에 이건 봐야죠. 2차전지. 요 지금 에코프로에서 오늘 외국인 500억 팔았는데 개인이 지금 400억 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에서도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500억 나갔는데 개인이 500억 사줬네요. 지금 고점에서 물량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비워둔 거 이거 오늘 수급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보면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죠. 과연 개인이 이길까 이 싸움을? 물론 이 수급이 순수한 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CFD 이런 것도 다 개인으로 잡히는데 이게 개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종목들은 뭐 속여봤자 얼마나 큰 메이저가 이걸로 속이겠습니까? 지금 에코프로도 보면은 개인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물량 받아 제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죠. 2차전지는 당장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척 하려고 코스모 신소재 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애들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 안 죽이면서 얘네들 편하게 물량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하니까 내일은 에코프로 오르겠지, LF 오르겠지 하고 개인들이 편하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번 올리면은 그 다음에는 겁 없이 산다고. 이거 박스 이렇게 만들면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거 박스 끼고 톡 죽는다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2차 전지는 뭐 아무튼 이런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종목 얘기 나온 김에 종목부터 이야기합시다. 오늘 알테오젠 제 구독자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오늘 200일 이상 터치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여긴가 이날인가 이거 여기 어떻게 빠지다가 21선이라도 지지 받는 거 보자 했는데 21선 안 되면 뭐 200일선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진짜 200일선까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캐치를 해드리면은 요거 보시면 얘가 200일선에 좀 의미를 많이 두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200일선 한번 지지받고 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일전에 보면은 200일선이 상방을 향하고 있을 때 좀 주시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보면은 내려오다가 한번 받쳤지만 올리고 죽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망쳐야 되는 자리예요 원래. 여기서도 200에서 돌파 못하고 그러고 뒤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뒤질 때 이렇게 뒤져요 그냥. 이게 조금인 것 같아도 40%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일선을 못 뚫으면은 이게 조금인 것 같아도 40%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의미를 부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서도 이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도 거의 200일선이 많이 의식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200일선이잖아요. 얘가 조금 이런 거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종목의 흐름이 있다. 이런 거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계속 200일선 깔짝깔짝 거리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은 200일선을 기준으로 항상 알테오젠은 200일선 위에 있을 때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이런 걸 보고 매매하면 좀 승부 타율이 좀 올라가겠구나.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빠졌다가도 올라오면 200에서 재돌파하면 요때 한번 붙을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버텼어 그러다가 200일선이 이격이 생겼어 이렇게 톡 튀어가지고 200일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의 이격이 생기잖아요 여기 톡 튀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격이 생겼죠 그럼 여기서 한번 붙어보기 좋은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전 지금 20% 차익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 다른 종목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200에서 밑으로 빠졌다 그럼 안 삽니다 그때 이렇게 딱 올라오다가 200에서 돌파하잖아요 제가 그럼 이때 뭘 하겠어요 리뷰를 하겠죠 이거 뭐라고요? 알파지가 리뷰하면 오른다고. 근데 지금 리뷰할 타이밍이 아니라 안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매수 자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요게 1번이고 매수 자리 1번. 매수 자리 2번은 뭐예요? 200일선 지지하다가 200일선 위로 이격국도를 만들면서 툭 튀었어. 그럼 이제 요런 자리에서 붙어볼만 한 거죠. 왜냐면 200일선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200일선 이제 또 지지 받으러 왔으면 기다려보고 200일선 이탈해. 그럼 여기서 잘라봐야죠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알테오젠 대응을 여러분한테 오랜만에 조금 남겨보겠습니다. 네오켄바이오나 뭐 에이벨 이런 종목들 지금 시세를 만들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요만큼 위에 있잖아요. 얘네 지금 제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미워가지고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오켄바이오나 에이벨 바이오의 가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얘네는 언젠가는 진짜 코스닥의 시쪽 상위주를 자리를 분명히 할 겁니다. 대시세 분명히 나올 거예요. 몇 배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친구들 비중 줄였거든요.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많이 줄였어요. 또 왜냐면 이 친구들을 대체할 다른 종목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넘겨봤고 좀 희한한 거는 매존 이렇게 올라가는데 HLB는 안 가요. 근데 요거 지금 5월달에 데이터 나올 게 있는데 얘도 지금 200일선 코앞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고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매존은 좋네요. 얘는 조금 더 봐도 되겠죠. 오늘 기타 종목들 보면은 뭐 오스코텍도 시세 나오고 이제 눌렸다가 좀 바닥 잡으려고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퓨처캠, 아타 뭐 이런 것들 오늘 좀 움직였고 지난주부터 뭐 현대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오플로우 뭐 이런 친구들 조금 바이오로서는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재무적으로 조금 위험한 애들, 무서운 애들 재무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면역세포 치료제 조금 움직여줬는데 이 친구들도 주인공일까 요거에 좀 제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자. 왜냐면 이 친구들은 타이밍이 일단은 세트론이 간 다음에 얘네가 갈 것 같거든요. 얘네가 먼저 출발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 쪽으로는 좀 더 올라도 유혹적일 수도 있고 시간을 끌기용 뭐 이런 걸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감기약 테마나 아니면 탈모 요쪽 애들이 조금 셌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가요. 얘네 쪽으로 다 꼬드기기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거 있었고 또 아이오니아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었는데 뭐냐면은 얘도 보면은 이번 상반기 때 좀 강했잖아요. 2월달
그리고 3월달에 눌렸다가 4월달에 또 튀었잖아요. 제가 3, 4월에 강했던 종목에 주목을 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시세 나오고 과열이 떴잖아요. 이렇게 보라색, 노란색 다 떴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 매도를 치란 얘기예요. 결국에 바로 쭉쭉쭉 가는 거 힘들다. 얘는 쉬었다 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쉬었잖아요. 뭐예요? 삼각수렴 나왔네요. 이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의 제약 바이오는요. 요번 5월달이든 6월달이든 3월, 4월에 조금 시세가 낮던 친구들이 5월, 6월에도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뭘 했다고 했죠? 저번 주부터 네오케이미나 ABL이 5월달, 6월달의 주인공이 아닐 것 같다. 얘네가 갈 거였으면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요 정도까지 빠져서 지지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올리든지. 근데 여기까지 내린 게 조금 의심이 간다는 거죠. 좋은 기업이랑 좋은 주식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오킨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여기까지 기어이 빠지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보낼 생각이었으면은 뭐 4만 1,000원 뭐 많이 빠지면 진짜 4만 원? 여기 정도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만큼 빠진 거는 조금 보낼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알테오젠이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시세 만들고 심지어 개인들 많이 팔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은 개인들이 좀 나가고 있어요. 이거 지수 빠질 때 알테오젠 빠졌거든요. 근데도 개인들이 붙질 않았어요. 알테오젠이 좀 질렸나 봐요, 개인들이.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알테오젠이 조금 네이버캠이나 ABL보다는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은 추가적으로 그때 53,900원에 20% 던지고 추가적으로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궁금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교롭게 뭐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요날 노란 시그널 떠가지고 이거 53,900원에 20% 팔았는데 그 물량은 다시 채울 겁니다. 언제? 빠졌다가 200선 뚫을 때 아니면 횡보하다가 200리선이나 이격도를 만들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20% 채웁니다. 나머지 물량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팔 생각 없습니다. 지금요. 근데 모르죠. 뭐 레오캠이나 ABL처럼 그런 짓 하면은 뭐 미우터 바뀌는 거니까 알파즈한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셀트론 헬스케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왔다가 눌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 정도 적정선에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 다시 간다고. 셀트리온 계열은요 이번 여름에 하락이 나와도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얘네가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만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2, 3월에 에코프로가 올라갔던 것처럼 얘네가 지수 무시하고 올라간 그런 현상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겠죠? 지수 빠지는데 셀트리온이 어떻게 버티겠어? 네? 아니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지수는 이렇게 꼬라 박히는데 얘네는 버텼어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 올랐다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 박스지 뭐. 바이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뭐야? 삼각수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이. 이런 식 여기서 반등만 해주면은 이 고점에서 눌리더라도 여기서 맞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건 뭐 지금 제가 좀 대충 보긴 했지만은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 걱정 별로는 마이크로 바이옴 좀 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고 그리고 여기 줄기세포 쪽이나 아니면은 요 하위에 있는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데서 지금 바닥 빡빡 기고 있잖아요. 얘네가 바닥을 기어도 너무 많이 기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도 조금 요번에 5, 6월에는 올라올 시간이 필요하다. 얘네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친구들은 3, 4월에 시세를 낸 친구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 얘네도 자연 반등 정도 나올 거다. 기업의 개별 모멘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이라도 5월 랠리가 좀 나올 것 같다. 이게 지금 제가 제약바이오를 예시로 드는데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도 편식 현상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온 친구들이 좀 올라올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바로 빠개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4월 조정 때 얘네가 나름 버텼다. 왜냐? 초에 먼저 올려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퉁치고 있죠.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냥 단타성으로 좀 물량 많이 들어왔고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물량이 잡혔어요. 이거 보세요. 결국엔 시장은 지금 코스피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스닥은 지수적으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또 길어지네.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튼 종목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2019년 퀀트 분석이에요. 5월달이고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에 21선을 못 넘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21선에 걸쳤죠. 자 그러면은 2019년과 2023년인데 정확하게 지금 이 위치거든요. 이 위치예요. 이 위치. 그러면 우리가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21선을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거를 배제는 합시다. 뭐 똑같이 21선 뚫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21선을 넘긴다면 얘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가는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 저는 요거를 조금 무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2700 기어이 한번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나스다 IT 250 이거 뚫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걸 뚫으면요. 얘도 이제 이거 돌파하라 시도하라 한번 갈 것 같거든요. 신고가 만들러 코스피가. 지금 대만이나 니케이 이런 그 다른 나라 주식들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여러분 유럽 주식 한번 보셨나요? 지금 미국은 좀 빌빌거리는데 여러분이 이 유럽 주식을 보면은 그렇게 막 생각보다 우려가 안 될걸요? 유럽은 2021년 11월인데 거의 신고가예요. 그리고 뭐 독일, 그죠? 뭐 니케이도 이제 거의 회복했죠.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다 보니까는 뭐 대만도 이렇게 이만큼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0% 구간이 안 되거든요. 대만도 이제 10%대예요. 그 최고 고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고점 대비 지금 위치가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이렇게 찍어보면은 마이너스 24% 구간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업사이드가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못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랠리가 나와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래야지 글로벌이랑 키높이가 맞아요. 너무 미국을 추종하는 게 있는데 미국은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이고 좋은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거에 비교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좀 더 저평가된 거는 분명히 확실하다. 이런 거 좀 코스피 좀 선호를 하자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겠고 2480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물론 2480보다 좀 깨지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제가 이야기 드린 2480 이 언더로는 보고 싶지 않다. 이 언더를 안 보고 결국에는 반등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제 생각에는 요거를 당분간 5월달에는 깰 것 같진 않아요. 5월달에 좀 더 랠리를 보고 싶다. 근데 어쨌든 컨트 분석적으로는 여기서 내일 일단은 20에서 안착한 거 요거부터 확인하고 5월달에 긍정적으로 보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스피를 마무리 짓겠고요. 코스닥 보시면요. 요건 좀 제가 지금 계산하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반등으로 볼지 지금 추세 전환으로 볼지 좀 제가 고민하라고 이렇게 좀 정신없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일단 본 거는 갭으로 만약에 주말에 악재가 나와서 빠지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813포인트까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요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요렇게 바로 좀 가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 신고가를 만들면은 좋게 보겠죠. 근데 과연 신고가를 만들까? 요건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5월달에. 왜냐면 2차전지가 좀 돈이 배트컸거든요. 그러면 이거 신고가 만들기가 마냥 쉽진 않을 텐데, 코스피가 2700을 가더라도, 코스닥이 과연 213포인트 뚫을까? 요걸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 문제고 제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제 바람은 이 21선이 내려올 때 요거 위에 안착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좀 버텼으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 계좌가 좋아질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의 계좌랑 여기에서 계좌랑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나 아니면 뭐 한 21선 언저리만 가더라도 여기서의 계좌보다 제 총액은 여기서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빨간 티 입은 것도 그런 거기도 하고 아무튼 좀 제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가 좋으면 코스닥이 최대한 부러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야기 드렸던 게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박스만 될 것 같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한 번 더 이때 금융감독원에서 2차 전지 때리는 바람에 이거 툭 빠지긴 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스 아니면 횡보 이런 것 좀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주목하시면서 이 박스장에서 나는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 박스장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3, 4월 달에 올랐던 애들만 오를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올랐던 애들만 오를 것 같다. 선별적으로 오를 것 같다고요.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를 놈들만 오를 것 같다고요. 왜냐면 돈이 다 들어가려면은 모든 종목이 올라가려면 신고가가 가야 돼요. 만약 신고가 간다고 하면 모든 종목 올라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박스 안에 갇힌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선별적 대응입니다, 여러분.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있으면은 코스피도 좀 넘겨가지고 여름을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오늘 또 기분 좋은 거는 대학 바이오 업종이 조금 더 반등을 시도했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이거 9,000피까지는 보고서 그 9,000피를 넘기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피 아니면 대형주 아니면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9,000B를 넘길 것 같아요. 만약에 제약 업종이 지금 여기서 9,000B를 넘긴다면 10%가 오를 텐데,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에 세팅되어 있는 내 계좌의 종목들은 최소한 2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제가 보는 거는 한 40%에서 50%까지 좀 노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목표치는 높아야 되니까요. 근데 아무리 못 가도 2% 오르지 않을까? 제약 업종 지수가 10% 오르면 이거 오르면 셀트리온도 좀 간다는 의미인데, 그럼 다른 전반적으로 업종 분위기가 좋아진다. 좀 이렇게 좀 유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셀트리온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린 게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 들었더라?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박스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시총이 작은 위주의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다. 5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저의 뷰가 좀 녹아나는 게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 지금 알테오젠이든 셀트리온이든 4월에 강했다가 4월 말에 이렇게 빠진 거 똑같죠. 이거 3 맞는 거. 그래놓고 그럼 이렇게 올랐다가 9.P 넘겼을 때 그때는 이제 총 상위주 위주로 올렸는데 지금 만약에 전반적으로 제약업종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빡스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시각적인 거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엔 여름에는 이제 그때 가서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눠서 하기도 그렇고, 진짜 사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더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분석이 너무 많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벌써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고, 뭐 각가지 좀 설명들을 상황적인 거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영상 길어지면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루하루 쪼개가지고 나눠서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813포인트 깨러는 안 갈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가 진짜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면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일단은 내일 오후부터는 뭐 챙길 거 리스크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금 조금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요번 연휴 5월 5일날 쉰다고 해가지고 딱히 현금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월달은 계속해서 액티브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 놓고 FOMC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시장은 지금 좀 더 땡길 것 같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좀 돈복 사 좀 합시다. 그리고 나스닥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요거 빠졌을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겁먹지 마시라고. 요거 이상 뭐 빠져봤자 빠지겠습니까? 많이 빠지면 11,500이죠? 그리고 다시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금세 올렸으니까 이제 박스 돌파 한번 시도해 볼 것 같네요. 나스닥도. 글로벌 유럽이나 뭐 이런 주식들 보면은 조금 시장 괜찮겠네.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걱정하지 말란 말 너무 많이 하네. 왜냐면 지금 때린메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약간 거시적인 뷰를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 주말만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5월이나 뭐 6월 이런 이야기, 업종별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영상이거든요. 요거랑 둘 다 금요일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여러분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요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현혹돼야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말파제. 저한테만 현혹되세요. 5월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거 걱정할 그런 구간이나 수급, 움직임 그런 거 나오면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에고프로 형제도 움직임만 보더라도 시장 부러질 흐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종목 세팅만 잘하면은 크게 걱정할 일 없을 것 같다. 5월달에 6월 들어가서는 6월 FOMC 가이던스 이거는 5월 FOMC 끝나고 또 6월 이제 5월 말 되면서 6월 맞이하면서 우리 좀 판단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수익률 게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돈 찍어낼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 계좌 불릴지 그 생각만 합시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야기 드리는데 요번 5월달에는 현금 만들 생각 없습니다. 일단 5월 셋째 주까지는 5월 말 되면은 그때 가서 내 종목이 얼마나 튀는지 보고 그거 현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코스피 종목들 이런 걸로 좀 옮겨 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